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시우입니다. 영상 찍어드리는 시각 6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주말 중에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변동성이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71,400원 요 고점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 모멘텀을 아시고 현명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하고 내일 주말 중에도 많은 부분 전달드려서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내가 산 이 종목이 어떤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뭘 찾으실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실 수 있도록 또한 지금의 상승분에서 나오게 되는 단기 조정이나 눌림목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기회로 가져가실 수 있게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월요일에 폭등 나올 수 있도록 폭등이라고 폭등 가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우리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시청을 하셔서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털리지 않고 누구와 세력과의 힘싸움에서 심리싸움에서 지지 않고 개인들의 힘이 이 정도다 보여주시면 요게 나비 효과가 돼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어디까지죠? 10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쭉쭉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어떤 구간입니까? 핵심 매물대를 이미 돌파를 해준 상황이고 언제요? 4월 9일의 저점 여기죠. 19,960원을 찍어준 이후로 현재 큰 폭의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요때 4월 9일의 저점을 기준으로 전고점이었던 71,400원까지 약 250%가량 수익이 발생한 구간인데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정도 상승분을 보여주면 요 2만원대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죠? 이미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혹은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지금 찍혀있는 미실현 손익을 확정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도를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조정받을 만한 떨어질 만한 악재가 있나요? 혹은 그럴 만한 시그널이 나와줬나요? 글로벌 원전 흐름에서? 전혀 없는 상황이죠. 꾸준히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뭐예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불화 혹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렇게 시장에 큰 타격을 줬었던 어떠한 악재 속에서도 이게 차트에 반영이 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 맞을까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홀딩의 구간이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조차도 단기 저점에서 진입을 해서 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상대적인 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주가의 상방에 압력을 걸어줄 수 있는 악재들이 뭐가 있죠? 급등하거나 폭등하는 종목들에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뭐예요? 투자 주의, 경고, 위험 이런 딱지들이죠. 실제로 매매할 때 유동성에 개입을 해서 영향을 주는 건 경고 단계부터죠. 실제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는데 이 경고 종목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주의 종목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하나의 기준일, 한 날의 종가가 5거래일 전보다 60% 이상 올라 있으면 경고 종목이 되죠. 근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조정 없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야금야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11일자로 한번 볼게요. 자, 요때 11일의 종가가 얼마죠? 51,100원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투자 경고 종목이 되려면 5거래일 뒤인 언제예요? 기준일 포함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17일의 종가가 얼마를 넘기면 안 돼요? 51,100원에 60%인 81,760원을 넘기면 안 되죠. 언제? 이날. 근데 얼마입니까? 이때 종가.
고가도 63,200원이고 종가는 59,400원으로 엄청나게 널널한 여유를 가지고 있죠. 근데 반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꾸준히 5일선, 11선을 타면서 상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정을 맞을 대로 맞으면서 상승을 해줬다면, 이런 변동폭을 가진 채로 올라왔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11일자에 조정을 받아서 저가 얼마예요? 47,450원. 요 라인이죠. 여기 수준까지 조정을 받고 종가상 47,000원 부근에서 마감이 됐다고 하면, 혹은 그 전에 상승 추세에 올라탔던 횡보 이후에 상승이 나와줬던 5일자의 저가 43,100원 요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로 다시 한번 종가를 이 부근에서 마감했다면 43,100원에 60%면 얼마죠? 68,96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얼마였어요? 81,760원보다 훨씬 여유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아슬아슬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죠. 이런 횡보와 조정을 겪으면서 이때도 상승해주는 게 아니라 조정을 맞고 하락을 해줬다면 최근에 나와주게 될 요 고점 71,400원에서 요 기준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데에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려면 계속해서 상승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과 횡보, 눌림이 나와줘야만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꾸준히 정말 먼 곳까지 가려면 조정 없이 야금야금 가는 게 가장 베스트 플랜이에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같은 섹터 내에서 우리 기술이 지금 조정을 맞을 대로 맞으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투자 경고 딱지를 달고 있는 상황이죠. 왜요?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다르게 조정을 맞아야 할 구간에서 맞고 횡보와 저점을 다지는 기간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 있다가 갑자기 큰 폭의 상승분이 나와줬고, 현재도 횡보 구간을 지나고 있죠. 어차피 가벼운 종목이고 상대적으로 어차피 횡보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일부 기관과 외인들은 경고 종목이 되면요, 내부 규정상 투자를 할 수 없는 곳들이 있어요. 요거는 당연히 수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상방에 대한 압력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마찬가지로 누구의 수급으로, 외인과 기관들, 세력들의 수급으로 주가를 부양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고 딱지가 이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위로 끌고 갈 수 없는 큰 걸림돌이자 악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악의적으로 경고 종목을 달면서 주가를 눌러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터는 하나의 재료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세력가 외인들 입장에서도 지금껏 본인들의 자금을 투자해서 주가를 부양시켜 놨는데 이 경고 딱지가 본인들에게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결국엔 뭐다? 딱지 없이 누구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꾸준히 야금야금 올라주면서 이런 행보를 보여주는 게 멀리감에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에서 갑자기 조정이 나오게 되거나 수급이 이탈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할 만한 악재 뭐가 있죠? 최근에 바이오 섹터 쪽의 파마 리서치를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조정 없이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다가 언제 빠졌습니까? 요때죠. 땡겨보시면 6월 12일 이 날에 뭘 발표했죠? 인적 분할에 대한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거의 60일선을 터치할 정도로 큰 폭의 조정이 한번 나와줬죠.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뭘 겪었습니까?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관세의 영향도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혹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불화,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도 이런 추세를 보여줬다는 거고, 이런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눌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악재에 의해서만 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좋고 추세가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뭡니까? 원전 대장주죠. 이런 종목들은 남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악재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근데 보시면 어때요? 결국에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다시 상승 흐름의 중간 라인에 안착을 시켜놨죠. 결국 이런 악재로 인한 눌림조차 우리가 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우리가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긴 하지만 혹여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만한 개별 악재가 나왔을 때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발빠르게 비중 축소를 하면 되겠죠. 그 후에 뭐 1거래일 내지 2거래일 지지받는 구간을 확인하면 다시 진입을 해서 결국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이렇게 주가를 눌러줄 만한 개별 악재라고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에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유상증자가 하나 있겠죠. 지금 자체적으로도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두에빌이지만 혹여 하다 안 돼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손을 빌릴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 유상증자가 항상 시장에서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당연히 일시적인 주가의 조정은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소스 자체가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다만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세력과 똑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의 조정을 맞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건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지금의 조정 이후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걸, 금방 복구할 수 있는 걸 아는 상황에서 지금의 이 낙폭이, 조정이 매수 찬스라는 걸 아는 사람과 내가 현재 구간에서 수익 중이다가 점점 내 수익이 줄어들고 이 구간에서 더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응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이 낙폭이 겨우 10% 정도의 낙폭이라고 해도 길게 봤을 때 매수매도 대응을 하고 안 하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으로는 30%에서 40%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인지를 하고 미리 염두에 두고 모든 방향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구상할 줄 알아야 하고, 실제로 이런 흐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미리 준비했던 방향대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요 방향성에 베팅을 한 상태로 그냥 마냥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도박성, 투기성 매매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상방을 보고 있고 압도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지만 우린 하방, 그리고 조정, 말씀드린 개별 악재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조정과 흐름이 왔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지면 왜 빠지는지, 어디까지 빠지는지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이 또한 뭐로 가져갈 수 있다 했어요? 기회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지금의 너무 좋은 흐름 속에서도 살짝의 긴장감과 예민함을 갖추셔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국에 이 고점을 뚫고 언제요? 월봉상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호황이었던 146,498원 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뚫으러 갈 수밖에 없는 현재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 구간까지 필연적으로 닿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글로벌 원전의 흐름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K 원전 기업 중에서도 대장주로서의 입지를 명확히 하고 있고, 반도체계에 TSMC가 있다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다? 원전계의 TSMC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구간까지의 수익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말씀드린 대로 상방에 대한 확률이 높고 좋은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약간의 긴장과 예민함을 갖추신 상태로 앞으로 나오게 될 조정을 뭐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매수의 찬스로 보실 수 있게 미리 염두에 두시고, 현재는 무슨 구간이다, 매도하는 구간이다,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량을 잘 보유하고 홀딩하면서 이 구간까지 끌고 갈 준비를 하면서도 단기적으로 나오게 될 개별적인 악재로 인한 큰 조정이 나오게 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한 후에 다시 저점에서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변동성이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어디에요? 71,400원 전 고점을 다시 돌파해줄 확률이 매우 높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대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 있음으로써 하는 대응으로 인해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뭐 남들이 10% 정도의 수익이라고 했을 때 3, 40% 이상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인지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매도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 왜요? 매도를 하려면 왜 한다고 했죠? 내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 종목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 이런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게 되거나 뭐 외인과 세력들 수급이 대거 이탈하거나 혹은 개별 악재를 뜯어봤더니 이게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원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악재다 라고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또한 제가 분석을 통해서 영상으로 다뤄드릴 거니까요. 그 전까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뭐다 매도 금지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제가 당연히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매수 매도 대응을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우리가 결국에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 30만원까지 그냥 들고 있는다고 하면 400에서 약 500% 정도 수익이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대응을 통해서 눌림목과 저점에서 적극적인 매수 매도를 한다면 이 수익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대 수익의 차이처럼 많게는 뭐 700%에서 1000%까지도 내가 수량을 늘려가고 구간 복리로 수익이 늘어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기존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도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너무 많아진 관계로 제가 지금 신규 인원은 따로 받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영상에서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려서 이 소통방에 입장을 못하시더라도 대응하실 수 있도록 더 애쓰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뭐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두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영상 올라올 때마다 잘 확인해주시고 많은 성원과 힘 불어넣어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고 채널 성장하는데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댓글 뭐라고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 폭등 가자, 폭등이라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도움드리는 내용들은 뭡니까?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어요. 공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채널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일절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주의하셔야 돼요? 사칭과 사기 피해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소통방 신규 인원을 못 받는 관계로 저희가 7월 중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큰 이벤트랑 소통방 인원 증설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7월 중에는 큰 이벤트랑 선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주식에 있어서 내가 아직 미생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이 투자시장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채널 이름부터가 뭡니까? 주식 타짜 훈련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타이트하게 훈련시켜드려서 이 시장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다른 파생상품들과 다르게 제로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은 윈윈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데 반대로 파생상품은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를 하죠. 반대급부로. 근데 주식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지고 현명한 투자를 하면서 시장이 선순환되면서 누구에게, 세력들에게, 개인들이 휘둘리지 않고 나중에는 개인들이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부분들을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저의 매매 경험과 뭐 노하우, 인사이트들 뭐 이런 거 다 영상 속에 녹아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본인의 것으로 흡수를 하셔서 별다른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부가적인 수익을 거두시면서 이 시장이 건전하고 영향력 있게 커져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어떤 구간이라고요?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고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보유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구간 내지 앞으로 나오게 될 조정 부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요일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매수를 하셔서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분을 노려볼 수 있는 상대적인 저점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외에 실제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거나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영상에서도 다뤄드릴 거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10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가는 여정 제가 최대한 많은 매수 매도 대응으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과 수량 극대화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프로 윤시우였습니다.